자, 오늘은 이제 남은 거 고2 21번부터 30번까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미 지금 요 21번 지문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듯이 이미 수업 시간에 다룬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수업 시간에 다룬 아이들은 우리가 이거를 상세하게 다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개략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5, 26, 27, 28, 25, 25, 27, 28은 얘는 도표고, 그 다음에 얘는 내용일치인데 보통 일대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28, 27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실용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는 내용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여기 4개는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루게 되는 게 21번서부터 24번, 그 다음에 29, 30일 건데요. 이미 제 기억에 21번, 그 다음에 30번은 이미 다뤘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 위주로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목소리 톤이 좀 낮아지거나 해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죠? 이게 목소리가 안 나와 얘들아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목을 가다듬어도 조금만 좀 이해를 해줘요. 알았죠? 자, North America. 자, 21번 바로 시작할게요. North America's native cuisine met the same unfortunate fate as native people, save for a few relics like a Thanksgiving turkey.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빼면 다 그렇더라라고 이제 하면서 설명이 나오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하고 그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게 요리법들 있죠. 조리법들 애들이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점차 사라지듯이 이 조리법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번에 뭐 확실히 regional specialty 이렇게 뭔가 약간 지역적으로 좀 특색 있는 음식들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러면서 여기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캐롤라이나에서 하는 바베큐에는, 그쵸? 캘리포니아 토마토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 말에서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캐롤라이나는 우리가 미국 지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그려보면, 이렇게 보면 캐롤라이나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캘리포니아니까 캘리포니아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네이티브 원주민이라면 캐롤라이나 지방에서 먹었었던 어떤 특정한 음식에 이 대륙 반대편에 있는 캘리포니아산 무언가를 넣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캐롤라이나산 지방에는 캐롤라이나 무언가가 들어갈 거고, 그렇죠? 뭐 캘리포니아산 뭐에는 캘리포니아산 뭐가 들어갈 텐데 요새는 그런 게 없고 아무리 이게 아마 캐롤라이나 바베큐가 땡스기빙 터키하고 같이 노스 아메리카 네이티브 퀴진 중에 하나인 거죠. 아직 남아있는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조리법 중에 하나일 건데 이 조리법에도 캘리포니아산 토마토가 들어가고 루이지애나 건보에도 루이지애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인도네시아산 양식 새우가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요새는 그렇게 들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살아남은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조리법들도 실제로 원래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놈들은 거의 없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 얘기가 여기서 하고 싶었는데 3번에 들어서면서 이게 지방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첨가돼서 패스트푸드에 나타난다면, 그쵸? We seem unable either to discern or resist corruption. 붕괴에 저항하거나, 그쵸? 식별하는 걸 할 수가 없을 거다, 이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붕괴라고 하는 건 저 조리법의 붕괴를 말하는 거겠죠.
뭔가 전 요리를 잘 모르고 건보라는 요리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바베큐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뭐 캐롤라이나산 바베큐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넣고 뭐 돼지를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데다 이렇게 걸어갖고 이렇게 뭐 불에서 며칠간 굴린다던가 뭐 이렇게 해갖고 얘를 완전히 익혀서 먹는다던가 뭐 이런 거 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쵸? 그런데 요새 이렇게 못 먹으니까 향과 맛이 비슷하게 만들어지도록 액상과당으로 표현된 어떤 특정한 이러한 향신료들이 들어가서, 그쵸? 패스트푸드 메뉴점에 등장을 한다면 우리가 이것의 붕괴, 즉 이 조리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이 조리법을 옛날식 조리법을 유지하는 걸, 그쵸? 더 이상 못하게 된다 이 말이야. 옛날식 조리법의 붕괴, 커럽션 되는 걸 그걸 어떻게 막고 이게 옛날식 조리법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공장에서 나온 건지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기 힘들다. 그래서 딱히 더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이 뒤에 이 커럽션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 말의 줄임말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조리법 의 붕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붕괴를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든 방법과 이렇게 조리를 해서 만든 것과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점에서 혹은 식품회사에서 만들어낸 조리법을 우리가 먹고서 구분을 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We have yet come up with a strong set of generalized norms. 아직까지 이렇게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반화된 norm, 규범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가계를 통해 전달해 내려오는 강력한 일반화된 규범. 이것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말이기는 하지만 이 조리법을 일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글쎄요. 엄마의 김치, 엄마가 하는 김치, 엄마가 하는 뭐 된장, 엄마가 하는 고추장. 이거에 대한 조리법이 남아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획일화된 조리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서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 가끔 여쭤봐요. 이렇게 엄마의 조리법을 이렇게 뭘 얼마 넣고 이렇게 좀 계량해 놓으면 안 되냐. 그러면 누구든지 엄마 거 먹고 싶을 때 따라서 금방금방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엄마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담글 줄은 알아. 맛있어. 맛있게 담글 줄은 아시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게 딱 계량돼서 나온 건 모른다는 거죠. 그런 건 없는 거야. 엄마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일반화된 규범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가정에서 하는 음식에 대한 조리법을 계량화하는 게 가능하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했고, 그렇죠? Persevering and sensibly consuming what our land climate gives us. 자, 우리 이렇게 땅과 기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음미하고 현명하게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화된 일반화된 규범 같은 것들 어느 정도 통일된 이런 애들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죠. 자, 대신에 어떻게 하냐? We have instead a string of fat diet.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string of니까 1년에 일관된 어떤 유행하는 식단 같은 것들을 갖는 거죠. 백종원 뭐 누구누구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시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획일화된 조리법들을 갖고 나오시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더라 그러면 다 그렇게 집집마다 해 먹어 보면서 원래 가정마다 따로따로 존재했었던 음식들이 명맥을 잃고
그런 유명한 요리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안된 획일화된 조리법들이 유행이 되듯이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음식도 그런 식으로 점점 사라지고 네,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 글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9 out of 10 nutritionists view this 이러한 현상을 뭐에 대한 증거로 보냐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즉 옛맛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증거로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디스라고 나와 있는 게 a string of fad diets 이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6번 문장이 5번 문장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저 instead라고 되어 있는 표현 있죠? 대신에 라고 되어 있지? 뭔가를 대신해서 유행을 한다. 그럼 대신했다는 거 무언가를 대신해서 뭐 1년에 획일화된 어떤 특정한 유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이전에 그런 유행이 없고 다 뭐 개별적으로 따로따로였어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4번 문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유기로 연결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문법은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22번 Perhaps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may bode well for emotional intelligence. 자, 뭔가 직장 내에서 워크플레이스 내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의 advent, 출현이라고 하는 게 may bode well for emotional intelligence. 뭐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더라. bode well for 여기 지금 보시면 뭐뭐의 좋은 징조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나쁜 징조다이면 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well이 생각보다 또 우리가 요런 애들 나오면 well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well이 있음으로써 어떠한 징조, 좋은 징조라는 의미를 전달하니까 여기는 well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as AI gains momentum and replaces people in jobs at every level, the predictions are there will be a premium placed on people who have a high ability in AI. 자, AI가 그쵸? 모든 수준에서 그죠? 모든 수준에서 그러니까 at every level in jobs니까 모든 수준의 직업에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모든 수준의 직업에서 사람을 대체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멘텀을 얻음으로써 추진력을 얻음으로써 predictions are 전망은 예측치는 이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네요. There 그렇죠? will be a premium placed on people. 자, 사람들에게 그렇죠? 사람들에게 place니까 놓여질 프리미엄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lace가 어디에 무엇을 놓다라는 형태로 쓰니까 place, 놓다, 목적어, 온, 장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여기다 놓는 건데 지금 얘가 앞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지. 이렇게 수동태로. 그러면 얘가 여기에 놓여 있었다니까 여기에 놓일 무언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이렇게를 하면 우리가 placed on people 이러면 사람에게 주어질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ve a high ability in EI. 자, 높은 감성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프리미엄 같은 게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the emotional messages that people send and respond to while interacting are, at this point, far beyond the ability of AI programs to mimic. 자, 감성적인 메시지들인 거죠. 그렇죠? 어떤 메시지냐면 사람들이 보내고 반응하는 감성적인 메시지인데 while interacting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그렇죠?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보내고 반응하는 감성적인 메시지들, 이렇게 묶어서 메시지 꾸며주는 말이고, 메시지가 주어니까 동사로 아가 나와 있는 상태죠.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지에 뭐가 있습니까? 복수형으로 s가 찍혀 있는 상태예요. The emotional messages are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선 far beyond the ability of AI program to mimic. AI 프로그램이 모방하기에는 훨씬 너머에 있는 능력이더라 이 말이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동안 보내고 반응하는 감정적인 메시지들은 AI 프로그램이 모방하는 능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쓰여진 지가 좀 된 글들일 거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전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요 금방 따라잡을 것 같아요. 자, as we get further into the age of smart machine, 스마트 기기의 시대로 get into further, 이거 훨씬 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it is likely that일 가능성이 좀 있어. Sensing and managing emotion, 감정을 조절하고 느끼는 것이 will remain one type of intelligence that puzzles AI. AI를 당혹하게 만드는 지식 중, 즉 인텔리전스가 지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능 중 한 타입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감정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게 AI를 좀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지능의 한 유형으로 남을 거다라고 하는 새로운 전망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위에까지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문장들이었어요. AI가 출현을 함으로써, 그렇죠? 감성지능에 더 좋은 징조가 될 수 있어. 왜냐면 AI는 그거 못하니까. 자, 그리고 AI가 추진력을 받고 모든 자리에서 사람들을 대체함에 따라 되라 아주 감성적이고 높은 이 감성지능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텐 일종의 프리미엄 같은 게 생길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왜냐면 반응하는 이런 감정적인 메시지들은 AI 프로그램이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AI 기기가 스마트 시대가 접어들어서 더 많은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AI를 당혹스럽게 하는 게 그런 식의 우리의 이제 감정 이런 것들이더라 이거야. 자, this means that, 이게 뭔 소리냐 하면 people and jobs involving AI, 감정지능을 포함하고 있는 직업군이라든가 사람들이 are safer from being taken over by the machine.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으로부터 안전할 거다 이 말인 거죠. 다시 말해 기계로 대체되기 힘들다. AI 관련 대체가 힘듦.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발전하는 양상을 보면 모르겠어요. 이것도 금방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챗GPT 쓸 때마다 항상 깜짝깜짝 놀래요. 와, 이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싶을 정도로 챗GPT 쓸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렇다면, 네. 자, in a survey, 한 조사에서 almost 3 out of 4 executives, 자, 4명에서 3명, 즉 4분의 3에 해당하는, 그쵸? executives니까 임원진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4명 중에서 3명의 임원진이 보고 있어요. 이 아이를 CASV, A를 B로 간주하다 이거죠. 이 아이를 뭐로 간주하는 거예요? must have skill, 반드시 가져야 하는 기술로 보는 거죠. For the workplace in the future, 미래의 직장에선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더라. 감정적 인공지능 기술이더라. 자, as the automatizing of routine tasks bumps up against the impossibility of creating effective AI for activities that require emotional skills. 자, 뭐라 그럴까요?
as 뭐뭐 할 때, 뭐뭐 함으로써 몰라요. 근데 지금 자, automatizing of a routine task 일상생활을 자동화하는 것이 그렇죠? bump up against impossibility 불가능함이라는 것과 부딪힘으로써 그렇죠? 그럼 왜 불가능하냐? 혹은 뭐가 불가능하냐? Of creating effective AI for activities that requires emotional skill. 감정적 스킬을 요구하는 활동에 AI의 효율성을 AI를 그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AI를 감정을 쓰는 업무에서 그죠? 이런 감정적인 기술을 요구로 하는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한 AI의 효율적 AI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니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게 과연 작업자들이 이런 감정을 갖고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려 더 강조가 돼서 EI 관련된 것들은 AI로 대체하기 힘들다라는 게 마지막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진 않으니까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잘 모르시겠는 건 수업 시간에 질문해 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3번을 보겠습니다. Education must focus on the trunk of trees of knowledge. 지식나무의 trunk니까 그 큰 줄기를 말하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건 지식나무의 큰 줄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 Revealing the ways, 방식을, 그쵸? 밝히면서네요, 그쵸? 방식을 밝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The branches, twigs, and leaves are emerged from a common core. 공통의 핵심으로부터 이파리, 잔가지, 나뭇가지 이런 애들이 다 나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밝혀가면서 지식나무의 줄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잔가지, 나뭇가지, 나뭇잎이 모두 결국엔 나무 몸통, 트렁크로부터 나온 거니까 우리가 잔가지, 나뭇가지, 이파리만 보지 말고 그 트렁크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교육은 그 트렁크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문법 학교에서 강조해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 인위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인위치만 보면 안 되고 얘는 the way랑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the way in which. 자, the way in which는요. the way is that 으로 바꿔 쓰셔도 되고 그냥 아예 다 묶어서 how로 바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다음에 the way which 다음에 in을 맨 뒤에다 갖다 놓으셔도 돼요. the way which 그 다음에 문장 맨 끝에다가 in 하고 이렇게 끝내셔도 되고 뭐 다 돼요. 방법이야 많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the way in which the way in which the way in which를 how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즉 how랑 the way는 둘 중에 한 개만 써야 된다는 거. 우리요 중학교 때서부터 계속 공부하면서 기초적으로 익혔었던 것들 중에 하나죠.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Tools for thinking stems from this core. 자, 사고를 하는 도구. 그렇죠? 뭔가 생각하는 도구도 이 줄기로부터 나왔고, 이 핵심으로부터, 그죠? 뻗어나가고 있고, providing a common language with which. 자, 이런 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요. with which. 자, 저 with 같은 거 잘 보십시오. 자, providing a common language. 뭐예요?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With which practitioner in different field 다른 분야의 실무자들이 may share their experience of the process of innovation 혁신의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을 공유를 하고 and discover links between their creative activities 그들의 창의적인 활동 사이에서 링크를 개발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사용되는 공통의 언어를 제공을 해야 돼. 그렇죠?
공통의 언어를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 코어 핵심으로부터 사고라고 하는 그쵸? 사고를 위한 도구가 나타나게 된다.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문법 내용이 헷갈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부 이 language, common language를 꾸며주는 말이죠. 자, 그래서 with which 이하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다 이 common language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흔한 언어들, 그러니까 공통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무자들이 자기네들의 혁신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험과 혹은 그 혁신 활동 사이에서 벌어지는 5만 가지 링크 이런 애들을 발견한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해갖고 그렇죠? 발견하고 공유해갖고 이때 얘네들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가 common language니까 이 common language를 제공을 하면서 그렇죠? 사고의 툴이라고 하는 거, 사고의 도구라고 이 사고를 위한 도구라고 하는 게 이 핵심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용 이해가 어려워요, 글이. 자, when the same term are employed across the curriculum, students begin to link different subjects and classes. 자, 같은 그쵸? 동일한 용어가 are employed across the curriculum.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되어지고 있을 때 학생들은 begin to link different subjects and classes. 그렇죠? 서로 연결을 하기 시작할 거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 이 common language라고 하는 건 진짜 언어겠네요. 그렇죠? 다만 학문간 따로따로 쓰고 있었던 용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에 통합된 용어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practice abstracting in writing class 작문 수업에서 그렇죠? 추상하는 걸 연습하고 if they work on abstracting in painting or drawing class 그림 그리는 미술 시간에서도 추상을 연습하고 and if all cases they call it abstracting 그리고 이렇게 연습하는데 이걸 다 연습을 해요. 우리 글 쓰는 시간에서도 뭔가 이렇게 추상 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림 그릴 때도 이걸 다 추상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걸 다 각기 따로따로 언급을 한단 말이죠. 이걸 다 다른 이름으로 언급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하나의 용어로 통일을 한다면 we call it abstracting. 이 모든 케이스에서 우리가 그것을 abstracting이라 부른다면 they begin to understand how to think beyond the disciplinary boundary. 뭔가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고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 잘 한번 해봅시다. They begin to understand. 자, 그러니까 common language를 사용을 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죠. common language를 제공을 해갖고 사고의 틀이 어느 특정한 사고, 생각의 코어로부터 등장했다라고 하는 저 2번 문장을 하게 되면 그 결론으로 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4번의 노란 부분이 결론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공통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애들이 학문 간의 경계 없이 사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This 이거는 뭐로 알게 되는 거냐면 how to transform their thoughts. 그들의 사고가 형태를 바꾸는 거죠. From one mode of conception. 자, 어떤 하나의 개념과 and expression to another. 뭐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아니다. concept and expression으로 봐야 되겠다. 하나의 컨셉과 개념과 표현의 한 가지 모드에서 to another. 다른 모드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From A to B 이렇게 해갖고 A에서 B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A에서 즉 어느 한 모드로부터 다른 모드로 뭐가? 개념과 그 다음에 표현이라고 하는 어느 한 모드에서부터 다른 모드로 자 그들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글쓰기의 추상과 그리기의 추상에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똑같이 추상이라고 부른다면 글 쓰다가 그림으로 넘어가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다 글 쓰는 걸로 넘어와서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 이 말이 되겠죠. Linking the disciplines comes naturally when the terms and tools are presented as part of a universal imagination. 자, 학문을 연결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When the terms, 언제? 용어와 tools, 도구들이 are presented, 제안되어져 있어요. 제시되어져 있어요. 나타나져 있어요. As a part of a universal imagination. 보편적인 상상력의 일환으로서 용어와 그쵸? 도구가 제시되어 있을 때 학문 간의 연결이 매우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문법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글 자체가 쉽지가 않은 글이니까 한번 다시 천천히 좀 읽어보시고 질문 생기면 그때 다시 물어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4번을 봅시다. New words and expressions emerge continuously. 새로운 단어와 표현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And respond to new situation, ideas and feelings. 뭐 새로운 상황과 아이디어와 뭐 느낌 요런 것들에 반응을 해갖고 새 월드와 그렇죠? 새 단어와 새로운 표현은 네,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그렇죠? 옥스포드 영어사전은요, publishes supplements of new words and expressions that have entered the language. 그렇죠? 그 언어에 등장한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의 추가본을 출판을 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추록이라고 하는 걸 내놔요. 추록이라고 하는 걸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이게 뭐 개선판이 그러니까 사전은 사실상 거의 매년 개정이 되는데 매년 새 거가 나오는데 이걸 그렇다고 매년 새 사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기존에 없었던 단어들이 추가되면 추록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추록을 사서 보관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네, 모르는 단어는 추록에서 찾아보면 나오죠. 자, some people deplore this kind of things and see it as a drift from correct English. 자, 이게 올바른 영어, correct English로부터 drift, 그렇죠? 벗어난 거라고 본대요. 그렇죠? 그리고 this kind of things, 이러한 일을 deplore, 한탄한다는 거야.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뭔가 새로운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좋게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Some people 했고 but it was only in 18th centuries that any attempt was made to formalize the spelling and functions of English at all. 자, 그러나 it was 하면서 지금 only in 18th century 이렇게 했죠. 보통 이때 사이에 형용사가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이투 진주어 가주어, 이때 진주어 가주어로 보는데 여기엔 지금 in the 18th century라고 하는 전치사 명사고 부사가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요거는 가주어가 아니라 강조입니다. 자, 강조는 이 뜻을 지우면 해석이 됩니다. 물론 it을 지우면서 was도 같이 사라집니다. 자, 이래놓고 해석하시면 돼요. Only in 18th century, 18세기에서는 any attempt was made to formalize, 공식화하려고 계속 시도가 일어났었다는 거야. 뭐를? Formalize spelling and punctuation of English. 영어의 구두점과 스펠링을 공식화하려고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1800년대가 처음으로 시작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The language that we speak in 21st century, 21세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는요, would be virtually unintelligible to Shakespeare. 셰익스피어가 이해하기에 네, 사실상 좀 어렵죠. So, would this way of speaking to us? So, 그 다음에 동사, 명사 나왔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무조건 네, 관사, 명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이렇게 나왔죠? So, 동사, 주어. 그럼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이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 셰익스피어가 이야기가 좀 힘들듯이 So, would this way of speaking to us?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우리가 셰익스피어 사전 시대로 간다고 해도 네, 우리 이해 못하는 말 정말 많다 이 말이죠. 엘빈 토플러. 자, 엘빈 토플러. 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그렇죠? 엘빈 토플러. 네, 제3의 물결. 유명한 책을 쓰신 작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엘빈 토플러가 estimated that Shakespeare would probably only understand about 25만 개에서 45만 개. 이 45만 단어 중에 25만 단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와, 영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45만 단어 중에서 25만 단어만 이해할 수 있을 거랍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so to speak, 말하자면, if Shakespeare were to memorialize in London today, 자, materialize니까 물질화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왜 이게 여러분 죄송해요. 자꾸 저도 이제 슬슬 졸려갖고 글씨가 memorialize로 봤어요. materialize가 되는 거죠. 자, 런던에 현생한다면 이거죠. 여러분 이 if 다음에 what to가 나왔는데 아니 셰익스피어가 단수인데 여기가 왜 뭐냐?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what to 가정법이라서 그렇습니다. what to 가정법이에요. 얘는 불가능한 일 있죠? 불가능한 일 반대 가정 상상이에요. 이걸 큰 틀에서 묶어서 미래조동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죠? 절대 그럴 일 없기는 한데 런던에 지금 셰익스피어가 탁 해서 나타난다면 he would understand. 아마 이해할걸? 평균적으로 only 5 out of every 9. 9단어 중에 5단어 정도만 평균적으로 이해할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자, 단어의 발전. 새로운 단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그쵸? 누구는 이거를 옹호하고, 누구를 이걸 배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글이 대립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요. 찬찬히 살펴보시면 내용 파악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 26, 27, 28은 건너뛰고 29번을 시작해 봅시다. 자, 29번. 30번은 이미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번 기말고사 동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는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Research psychologists often work with self-report data made up of participants' verbal accounts of their behavior. 자, 심리학자들인 거죠. 이런 심리학자들이 psychologist니까 심리학자들이 종종 work with self-report data, 자기보고 데이터로 작업을 한답니다. 일을 하는데 이 자기보고 데이터라고 하는 게 made up of participants' verbal account of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대해 verbal account니까 말로 하는 설명이 그쵸? made up of니까 구성되어져 있대. 즉 자기보고 데이터라고 하는 건 네, 이 참여자들의 행동에 대한 구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누가 하는 거냐? 참여자 본인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렇죠?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런 구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기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한답니다. This is the case whenever the questionnaire, interviews, or personality inventories are used to measure variables. 자, 뭐 이건 this is the case. 뭐 이거 딱 이런 경우기는 해요. Whenever, 자, whenever. 사실 문법적으로 왜냐는 걸 물어보기 이전에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그냥 when 이렇게 써주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응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when questionnaire, 자, 설문지, interview, 면접, and personality inventories, 뭐 성격 목록, 그쵸? 이 변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때마다 딱 this is the case, 이게 해당 케이스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그 whenever 뒤쪽에 나오는 것들이 사용이 될 때마다 this is the case, 방금 위에서 말한 그쵸? 자기 보고 데이터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self-report, work with self-report 이걸 말하는 거죠. 자, self-report method can be quite useful. 이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유용해요. They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people have a unique opportunity to observe themselves full time. 그들은요, 지금 여기서는 아마 연구자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take advantage of the fact. 사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people, 사람이 have a unique opportunity. 독특한, 그죠? 자신만의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To observe themselves full time. 풀타임으로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그죠? 유니크한 opportunity, 유일한 기회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용을 해요. 그렇지만 self-report can be played by several kinds of distortion. 야, 이 자기보고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종류의 왜곡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One of the most problematic of these distortions. 자, 이러한 왜곡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 이게 중요 주어네요. 그러니까 동사도 is죠. 아무리 앞에 distortion에 s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distortion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의 모양에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또 social desirability bias.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그쵸? desirability 바람직한 편향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왜곡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뭐 이런 건 거야. 대충 뭔지 알겠죠? 콤마 찍고 which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as a tendency 어떤 경향을 말하는 거냐면 to give socially approved answer to questions about oneself. 누군가의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socially approved answer니까 사회적으로 승인된 답변을 내놓는 경향 이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설문지를 작성을 하는 거죠. 설문지를 작성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그쵸? 미친놈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설문지에다가까지 내가 미친놈인 것 마냥 써놓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지에다가는 나의 행동을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약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준까지 낮춰서 쓰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렇죠? 저는 좀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뭐 이 사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 정유정 씨 맞나요? 그 사람이 그 또래 그쵸? 과외 선생님 살해한 그 여자 있잖아요. 만약에 그 케이스의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다면 이 사람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되게
사회적으로 용인된 범주 안에서만 대답하려고 애썼겠지. 자기 행동을 그걸로 열심히 포장을 하려고 했을 거고요. 사회적으로 용인된 범주 안에서 포장하려고 했을 거고, 자기 성격도 되게 노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쓸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걸 뭐 이런 성향을 다 감추고. 그래서 subject 피실험자들, 그렇죠? Who are influenced by this bias? 이러한 편견에 영향을 받은 피실험자들이 work overtime trying to create a favorable impression. 뭔가 호의적인 favorable한 impression을 형성하기 위해서 overtime 추가적으로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시켰는데 내가 좀 favorable한 impression, 되게 호의적인 인상을 남기고 싶어. 그렇게 노력할 목적으로 trying to 애를 써서 뭘 한다는 거예요? 네, 일을 하더라 이 말이지. 선생님 워크 다음에 오버타임은 부사니까 뺀데 trying이 되나요? 근데 이제 이걸 그냥 to try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to try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문법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을 해요. to try to 애쓰기 위해서, 그렇죠? 애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거 애쓰는 그런 사람이야 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래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라기보다는 얘네들이 뭘 한다? 동시동작으로 본다 이 말인 거죠. 서브젝트라는 애들은 이런 행동하는 애들인 거야. 이런 행동하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동시에 벌어졌어. 이놈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래서 그래. 그래서 얘를 분사구문을 나타내는 ing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요. 투부정사든 ing는 모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표기가 없고 선생님이 별도로 말씀 안 하셨다면 써져 있는 대로 답을 체크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알았죠? 자, when subjects are asked a sensitive issue, 아주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든지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난리를 친다 이 말이지.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many survey respondents, 많은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will report, 이렇게 쓸 거랍니다. That they voted in an election or gave to charity when in fact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at they did not. 그쵸? 자, 사실은 그쵸? That they did not.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결정을 하는 게 가능한 거지. 그쵸?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때, 그쵸?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voted in an election, 그쵸? 투표를 했다거나 혹은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보고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게 딱 보시고 무슨 뜻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서베이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써내려간대. They voted in an election or gave to charity. 선거에 참여했다라고, 그쵸? 선거에서 투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 기부하고 살아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야. 언제? When in fact, 사실은 it is possible, 가능할 때인 거죠. 그렇죠? 언제가 가능하냐? To determine they did not.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때. 다시 말해, 내가 선거에 가서 참여하지 않았어. 근데 누가 와서 물어본다고. 선거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선거라는 게 나의 소중한 한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요새는 선거 안 했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선거를 안 갔어. 선거 안 가고 친구들이랑 밤늦게 놀았단 말이야, 그날. 근데 선거를 갔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네, 선거 갔다 왔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군가 못 봤는데 이러면 저기 새벽에 가서 투표하고 가서 실컷 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잘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 안 갔어. 노느라고 투표하러 안 갔음. 이렇게 못해. 그 다음에 자 누군가가 그쵸? 이 돈 이렇게
많이 버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뭐 자선단체에 좀 기부도 좀 하고요.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기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이 내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내가 기부를 할지 말지 저 사람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안 해도 되는을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굳이 그거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라는 사람 없어.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을 때 만약에 관련 질문을 받는다면 선거에 참여했다. 내가 이거 기부하고 산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선거에 참여하고 기부하는 게 사회적으로 좀 더 이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social desirability bias.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향. desirability가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 않았고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자기 보고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식의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되는 설명이 들어있는 글이었습니다. 재밌게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추가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건 다시 질문해 봅시다. 자, 이제 30번으로 갈게요. 자, 30번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수업 시간에 이미 한 거예요. 궤도국의 차별적 효과가 있는 비관세 무역 조치라고 해갖고 제가 비관세 무역 조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2000년 9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대까지 와갖고 미국의 가전업체들이 어떻게 해서 망해갔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삼성, LG가 가전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비관세적 무역 조치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고 이게 발생이 되면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까지 즉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까지 이미 다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쭉 이게 비관세적 무역 조치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다시 수업 시간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discriminatory effect. 아이고야 잠이 쏟아지니까 글씨도 제대로 안 읽힌다 얘들아. 이 차별적 조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누가 봐도 얘 빈칸으로 내기 너무너무 좋거든. 그치? 자, 왜 그런다 그랬어? 비관세적 무역 조치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게 만연해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특정한 이유도 없이 이게 너무 만연해져 있고 이게 특정한 이유도 없어. 무역상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이 입법이 돼버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관세적 무역 조치를 해버리면 무슨 일이 되느냐? 야, 이게 불공정 시장이 돼버리는 거야. 즉, 자국산 생산자와 외국에서 그 나라로 물건을 수출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별적으로 좀 더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차별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 잘 기억을 해 두시라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서 읽어보시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자, 제가 목이 너무 많이 아프고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서 원래 어제자로 업로드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하루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수고들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